2015 개정안 교육과정 개정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주제들이 이제 명시화돼서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많은 걸 다루지 못하고 제가 기술 과정 중학교, 그다음에 사회 도덕, 이제 보건 이렇게 언급하고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그 배후에 있는 이론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기술 과정 파트에서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부모 이혼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미혼모 미혼부 이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동성 커플, 동성 동거, 정자 난자 기증, 비혼 출산, 동성 혼인, 다자 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남미 콜롬비아 대법원이 3인 남성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2022년에는 뉴욕주 하급심에서 임대차 퇴고 소송에서 그 3인 결합을 한 쌍의 부부와 같은 그러니까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한 판결도 내려져서 이 동성 결혼의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판결에서도 동성 결혼 그 대법원 판결이 하나로 국한될 수, 그러니까 그 이제 남녀 또는 남성 여성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는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 커플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헌법과 민법상 또 대법원 판결상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독신 남성이 난자를 기증받는다든지 뭐 해서 대리모 출산하는 것 또는 시험관 아기 이 수술 자체가 다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가족 형태 이 존중하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야기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정자 기증의 경우 기증한 남성의 생물학적 자녀들이 다수 출생하여서 자녀들이 그 이제 기증자를 모르게 생물학적 아빠를 모르게 하고 있는데도 이걸 이제 좀 찾아가서 뭐 이제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해서. 그러면 그때 이복 형제 자매가 작게는 서너 명, 많게는 7, 80명씩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자 기증자의 어떤 우수한 스펙들을 이제 좋아해서 그거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부친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 간의 혼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전학적 질병이 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예로는 직업 출신 대학 등 소위 스펙을 속여서 이걸 이제 기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매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기증자의 스펙에 대해서 이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하는 일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적인 예들이고 이제 대리모 등의 이제 문제점 등이 그 출산한 그 모친과 이제 기증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출생한 아기들의 이제 인권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다 다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그런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존중하라라는 쪽으로 이제 나가서 다양한 가족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둘째로 고교 사회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사의 한 예로 성소수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도 많이 이렇게 해주신 바와 같이 젠더 퀴어라는 형태의 이제 성별 남성 여성에 그 순응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형태를 이제 추구하는 집단의 한 모습인데요. 이것을 내면적인 모습으로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의 모습들인데 실제는 내면의 형태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적 행위와 또는 자신의 실제 법적인 성별과 다른 형태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형태로 행동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다 균형 있게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주면 좋겠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도입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반대 비판하면 혐오 차별로 해석해서 이를 이제 문제 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에 관한 토론에서 반대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이미 제재를 그러니까 권고하고 그 시정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덕 부분에서 성평등이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성평등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일부 교과서에서 제3의 성이 이미 수용되어 있고, 이는 헌법과 민법 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실제 수용된 곳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양성 동성 결혼을 하고 이제 성 전환에 관련된 것을 이제 수용한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의 고교생이 학교에서 성별은 남녀만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가 무기정학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젠더 편향적 교육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교육과정 마지막이죠. 재생산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권리인데요. 이 재생산은 10대의 성관계를 할 권리, 임신, 출산, 피임,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0대들에게 혼인에 대해 소중함을 알려주지 않고, 물론 알려는 주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분리시켜서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 출산하면서 피임하는 방법과 낙태까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관계를 하는 10대들 이미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10대들은 그렇지 않은 10대들보다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자살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고교 시절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10대의 3분의 2가 후회한다고 답하고 있고요. 2007년도 여론조사지만 93%가 성교육이 절제를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미 성관계를 한 학생들은 3분의 2가 더 기다렸으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대학 진학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포괄적 성교육이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10대들이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이러한 성관계는 임신과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는 착취적일 가능성이 높고, 10대들은 성에 대해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런 이제 그 포괄적 성교육의 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의 어떤 이제 그런 암시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인데, 첫째, 성관계와 결혼과 출산은 분리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이제 성 역할도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다. 셋째, 성적인 행동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입받은 서구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커서 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소위 안전한 성관계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이 포괄적 성교육은 실제로 그 성관계를 허용을 하고 그로 인한 성병의 감염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책을 썼던 내과 전문의 미리암 그로스맨이라는 사람이, 이 박사가 안전한 성교육을 주장하는 그런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 항상 콘돔을 사용해도 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HPV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 즐거움에 비유하면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HPV의 감염이 지속되게 되면 자궁경부암으로 나아갈 확률은 40% 증가합니다. 표면적으로 안전을 표방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실제 목표는 이런 어떤 질병 예방이라기보다 이제 그 아이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성적인 자유로움으로 이제 노출시켜서 성적인 면을 스스로 탐색하고 이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결속하지 않고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교육이 이렇게 옹호하는 행동의 위험성은 연구 결과로도 수차례 입증되고 있습니다. 암 전문의들이 구강 성교와 구강암의 연관성, 5명 이상의 파트너와 이제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구강암 위험성이 250% 증가한다는 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포괄적 성교육의 결과가 이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들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외에도, 또 저는 이제 성 정체성에 관련 권리, 즉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사춘기 호르몬을 스스로 그러니까 약물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의 복용과 반대 성별 호르몬을 이제 복용할 수 있는, 투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10대들이 이렇게 아니면 가르쳐 주듯이 그들의 기대나 어떤 그 교육의 결과처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약물은 이제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죠. 이 억제제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과 상당히 유사한, 어떨 때는 동일한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뇌성숙의 기능을 방해하고 뇌부종을 야기하며 실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지만,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10대들에게 이러한 성전환 처방을 해왔던 영국의 국영 젠더 클리닉이 타비스톡 젠더 클리닉인데, 내년부터 폐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아마 보도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가정이 이 영국에서 자녀들의 성전환 시술 문제로 이 클리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 개념을 부정하고 성별은 유동적이고 선택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이런 자신의 성별을 탐색하라고 하는 교육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이 실제 보이는 행동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 성전환 시술이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울감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 자살률을 다시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야엘리라는 학생, 마르티네즈라는 이제 성을 가진 야엘리 학생의 예는 이 희생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울증에서 시달리다가 학교에서 상의하고 이제 정신과 치료 대신에 성전환 치료를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이름을 앤드류라고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한테는 이것을 숨기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알리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에비게일인데, 이 에비게일이 이거를 눈치를 채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왜 성전환 치료를 하느냐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남성 이름 야엘리가 아니라 앤드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엄마가 딸 정신건강의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수용해라, 딸의 성전환하려는 걸 수용해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결국 16세 때 한 1, 2년 지나서죠. LA 로스앤젤레스의 아동 가족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딸의 성전환 과정에 엄마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야엘리를 집에서 그룹홈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른 성별 호르몬을 이제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그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능했던 것인데, 결국 야엘리의 정신 건강은 계속 나빠지게 됐고,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제 계속 했다가 그것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룹홈에서 나와서 새로운 성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에비게일의 엄마인 누구죠? 죄송해요. 야엘리의 엄마인 에비게일이죠. 야엘리의 엄마인 에비게일은 이 자녀가 죽고 나서 부모들에게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꼭 듣도록 이제 권면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좀
자녀들이 자기나 이제 그 고인이 된 그 딸과 같은 이들이 혼자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모의 권리를 꼭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입법을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사실 기본적인 것이고, 오늘 아까 음선필 교수님 그 발제문에서도 좀 봤듯이 국가는 이 부모가 교육할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제 사실 교육하는 건데, 부모의 교육 권리를 제한하고 차단하고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세뇌가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 이제 야엘리, 아비게일 이런 이제 모녀 관계가 우리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 교수님 미성년자, 죄송한데요. 예. 시간이 됐나요? 너무 많이 남아서 예. 네. 끝나야 요약, 되나요? 네,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밴더빌트 대학에서 성전환 시술을 하다가 성전환 시술이 실제로는 상당한 그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폭로했다가 폭로자가 제재를 받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법이 이루어져서 성전환 수술을 할 때는 꼭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제 입법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 과정이 이런 형태의 성전환 문제를 옹호하고 장려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